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요즘 다들 신용그랜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이게 도와주시는 형님들이랑 뭐 약속한 것도 있고, 뭐 지장 찍고 뭐 서명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것도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이렇게 보면서 입이나 이렇게 뻑뻑 긁고 있었는데, 신용그랜저 위장막 찍은 거, 뭐 여기저기서 나온 거 대충 다 맞아요. 하이테크로인가 뭐 그분들이 그린 저기 예상도 있잖아요. 그것도 대충 맞아요.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볼륨감이 이게 조금 더 됐으면은 진짜 100점 될 뻔했는데 이게 좀 뭐 잘 맞아요. 하여튼 제가 이게 얘기 못하고 막 이런 거는 뭐 대충 이유는 다 알고 계시죠? 무슨 뭐 보안 서약 뭐 이게 약점 뭐 이런 게 있어요. 비디오 오토. 신용그랜저 요 위장막 안 쌓인 부분만 딱 얘기할게요. 내가 이게 좀 넘어서 얘기하면 너희들 알아서 자르고 그래야 돼 이거. 어? 절 믿으시나요? 그거 믿어야지. 너 나 날려? 잘 지내자. 기훈아 잘 지내자. 이거 뻥튀기 TV에서 찍은 건데 신용그랜저 요 유리창 잘 보시면은 뭐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프레임리스 도어. 프레임리스 도어 다 아시죠? 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프레임리스 도어 막 엄지손가락 올리면서 극찬하고 막 뭐 포르쉐가 프레임리스 도어는 되게 잘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려면 프레임리스 도어 피해갈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 자꾸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프레임리스 도어를 딱 한 거다. 장진택이 딱 얘기하니까 한 거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프레임리스 도어는 피해갈 수 없는 기술이에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려면은 이거는 막 이렇게 손으로 갖고 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앞으로 전기차, 커넥티드카 이런 거 나오면은 프레임리스 도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는 매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 특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바람 소리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프레임리스 도어 기술은 좀 어렵죠. 돈도 많이 들어. 노하우도 많이 들어. 여러 가지 노하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진짜 프레임리스 도어의 백미는 고무 패킹 기술이거든요. 고무 패킹을 어떻게 성형을 하느냐. 요게 기술인데 요게 노하우의 산물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만 빈틈없이 만들 수가 있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그냥 어수룩하게 만들면은 물 새고 뭐 바람 새고 막 이러면 또 소비자들이 막 뭐 그러니까 그러면 또 무상 수리 해주다 보면 고무 패킹 또 개선형 고무 패킹 만들어 가지고서 또 다 바꿔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한 대당 이거 다 바꿔주고 막 이러는 게 돈이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래서 프레임리스 도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해야 돼요 이제는. 프레임리스 도어는 이렇게 뭐 공기역학적인 특성 이거 외에도 디자인적인 특징이 제일 좋습니다. 프레임 도어는 뭔가 프레임이 있고 유리창이 있고 프레임을 감싸는 또 이 뭐 이렇게 도 뒤에로 라인이 있고 막 뭐 이런잖아요. 여러 가지 라인이 막 문짝을 중심으로 해서 막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프레임리스 도어는 그냥 지붕 라인 있고 그냥 바로 유리창이야.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말끔하게 할 수 있어요. 매끈하게 차를 만들 수 있어. 근데 요즘에 전기차들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차 봐봐요. 매끈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심리스. 내가 늘 강조하는 심리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프레임리스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 GV60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얼굴 인식하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 나올 거예요. 얼굴 인식은 뒷문짝에다가 합니다. 뒷문짝에다가 얼굴 인식을 하고 앞문 열고 들어갑니다. 프레임이 있는 차니까 프레임이 있는 도어에 뒷문짝에다가 얼굴 인식하고 앞문짝 열어서 들어간 거예요. 프레임리스 도어가 되면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B필러에다가 인식하고 앞문짝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테슬라 보세요. 모델 3나 모델 Y나 뭐 다 보세요. 옆에 카메라가 박혀 있습니다. 그 옆에 카메라를 박기 위해서 B필러를 매끈하게 디자인해야 되고 그래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해야 됐었던 거예요. GV60도 프레임리스 도어였으면은 요 B필러에다가 요 얼굴 인식 카메라를 딱 넣었겠죠. 그리고 앞문짝 딱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프레임이 있는 도어니까 뒷문짝에다가 카메라를 넣었었던 거예요. 앞문짝에다 카메라 넣으면은 앞문짝은 팍 닿잖아요. 팍 닿잖아. 그러면은 카메라가 이런 충격에 뭔가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뒷문짝에다 넣었던 거예요. 뒷문짝에다 넣으면은 뒷문짝을 팍 닫아도 요 뒷문짝 앞쪽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요 움직이는 궤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부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뒷문짝에다가 이 얼굴 인식 카메라를 넣었던 거예요. 사실 이 프레임리스도가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얘기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랜저보다도 이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거? 다른 차에 먼저 이게 프레임리스도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프로페시 컨셉트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프로페시 컨셉트카 둥글둥글하게 아주 매끈하게 심리스로 아주 그냥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된 게 이게 앞권이잖아. 이러니까 멋있잖아. 프로페시 딱 보면은 포르쉐보다도 더 멋있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거 양산형이 뭐야? 양산형이 아이오닉 6예요. 아이오닉 6가 이게 프레임리스도로 이렇게 하려고 막 이게 내가 꿈에서 본 이거는 이게 이 프레임이 없었는데 이거 너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선 좀 많이 넘는 것 같다 이거.
띠릭띠릭. 자, 다시 신형 그랜저 프레임리스 도어로 돌아와서 이 그랜저에 프레임리스 도어 넣는 거, 요게 이번이 처음 아닌 건 다 아시죠? 3세대 그랜저, 그러니까 그랜저 XG의 프레임리스 도어를 처음 썼었습니다. 90년대부터 그랜저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그랜저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계속 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프레임 도어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랜저 XG에 썼던 프레임리스 도어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고차 시장 가서 그랜저 XG 이렇게 뭐 문짝 보세요. 제대로 아직도 이 고무 패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그랜저 XG가 없더라고요. 다 문 새고 비 새고 바람 새고 바람 소리 나고 다 이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이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 당시 그랜저 XG에 들어간 프레임리스 도어는 일본 차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서는 역설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이 일본은 1980년대, 80년대 초반부터는 확실히 이 세단의 프레임리스 도어, 이게 하드톱 세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좀 유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토요타 크라운이나 뭐 마츠다 센티아, 닛산 세드릭 같은 플래그십 세단의 스페셜 버전으로 하드톱 세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스페셜하게 쫙 나왔었어요. 유리창이 아주 말끔해 보이고 아주 좀 섹시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아저씨 같은 수트 입은 게 아니고 딱 붙는 이렇게 피트감이 좋은 수트 입고 딱 이런 느낌이 딱 나잖아요. 이렇게 요런 차 중에 그 마츠다 센티아, 요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했죠. 기아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마츠다 센티아를 우리나라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지고 뭐 만져가지고 만든 차예요. 그거 프레임리스 도어죠. 당시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하드톱 세단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프레임리스 도어라는 거는 사실 원래는 컨버터블, 오픈카, 이 오픈카에 들어가던 그런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딱 열었을 때 유리창을 다 내리면은 뭔가 아무것도 없이 말끔해야 되잖아요. 유리창 딱 열고 지붕 열었는데 프레임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은 오픈카 같지가 않잖아. 그래서 오픈카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이렇게 붙여서 그 위에 지붕을 천으로 되는 지붕, 요게 열고 닫혔던 게 오픈카죠. 천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요 소프트탑 대신에 하드탑, 철판으로 되어 있는 지붕을 딱 얹으면은 하드톱 세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드톱 세단은 그냥 세단과는 달리 좀 섹시하고 그리고 좀 쿠페 느낌이 조금 더 있는 약간 좀 쿠페형 세단의 전신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예요. 약간 쿠페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세단. 회장님이 뒷좌석에 타는 세단이 아니고 회장님이 직접 모는, 젊은 사장님이 직접 모는 세단. 요게 이제 하드톱 세단, 좀 섹시한 세단, 요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프레임리스도 요 하드톱 세단 기술은 고급 기술이에요. 차를 되게 멋있고 가치 있어 보이고 좀 섹시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하고 싶지만 그 기술이 꽤 어렵고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 회사는 하질 못했죠.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기술력이 되잖아요. 이 외주회사, 이 고무 패킹 이렇게 납품하는 이 외주회사도 거의 글로벌 탑급에 있는 외주회사한테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를 제대로 만들어서 그랜저를 시작으로 제네시스에도 막, 이거 제네시스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오픈카 얘기는 안 했지, 오픈카 얘기는. 여기 오픈카 왜 나오냐고, 오픈카. 제네시스에서 오픈카 나오나봐요? 몰라. 그거 나한테 자꾸, 너 나 보내려고 그래. 완전 보내려고 그래, 그냥, 완전히. 어? 띠릭띠릭. 여튼 프레임리스도는 이 스포티한 고급 세단, 아주 프리미엄한 세단, 요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형 그랜저는 아주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프레임리스도를 딱 넣은 다음에 그 뒤에 또 오페라 글라스를 넣었어요. 이게 좀 흔치 않은 구성입니다. 프레임리스도에 오페라 글라스다. 아, 이게 뭔가 이게 어우러지지 않는 뭔가를 이렇게 뭉쳐놓은 거예요. 프레임리스도는 스포티한 세단의 산물이에요. 근데 오페라 글라스는 쇼퍼 드리븐 세단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스포티함과 쇼퍼 드리븐을 이게 한 대 뭉쳐지지가 않는데 이거를 뭉쳐놓은 거예요. 한 대다 넣어놓은 거야. 오페라 글라스는 오페라 극장 뭐 다 아시죠? 오페라 극장 앞에서 오페라 공연하고 막 이렇게 극장. 요게 오페라 극장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오페라 극장의 요 이제 1층 요 의자들만 있는 관객석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대중들이 오페라를 감상을 하고요. 귀족들 좀 권세 있는 분들은 여기서 안 보고 요 옆에 있는 비밀방에 가서 봤단 말이에요. 옆에 이렇게 있는 비밀방. 요 비밀방이 밖에서 안은 안 들여다 보이고 안에서 밖은 볼 수 있는, 관객 누가 왔는지 공연도 볼 수 있고, 여길 통해서 눈만 딱 내밀고 공연도 보고 망원경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안에서는 이제 안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서 밖은 안 들여다 보였대요. 귀족이 누가 왔는지 이걸 비밀로 해야 되니까 뭐 그랬겠지. 뭐 안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랬지 않았겠지. 하여튼 그런 오페라 글라스. 안에서 밖은 볼 수 있지만 밖에서 안은 안 들여다 보이는 이 오페라 글라스가 그게 오페라 글라스입니다. 그게 오페라 글라스. 뒷좌석에 앉은 회장님이 안에서 밖은 볼 수 있지만 밖에서 회장님의 얼굴은 함부로 볼 수 없는 요게 오페라 글라스예요. 그래서 오페라 글라스가 이렇게 C필러에 이렇게 오페라 글라스가 있는 차는 뒷좌석에 회장님 모시는
되게 고급 세단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야 고급 세단이야 그러면은 오페라 글라스를 일부러 막 이렇게 넣었었죠. 예. 심지어 뭐 K3에도 뭐 비슷한 거 들어가 있고 뭐 하는데 K3에 들어간 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차원은 달라요. 이건 오페라 글라스라고 안 하고 이건 그냥 뭐 팬더 글라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이 디에로 라인 같은 거를 매끈하게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오페라 글라스 형식의 글라스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 오페라 글라스 요거는 고급 쇼퍼 드리븐 세단. 예, 그러니까 회장님이 기사 두고 타고 다니는 요 뒷좌석에 딱 VIP 앉힌 요 차의 디자인적인 특징입니다. S클래스에는 오페라 글라스가 없지만 S클래스 마이바흐 여기에는 오페라 글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 벤틀리 플라잉 스퍼에는 오페라 글라스가 없어요. 예, 벤틀리는 영국 귀족들이 직접 몰고 다니는 스포티한 세단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글라스 같은 거를 안 넣죠. 근데 롤스로이스 고스트, 뭐 팬텀 마찬가지예요. 오페라 글라스가 딱 C필러에 독립적으로 딱 뚫려 있는 오페라 글라스 딱 있잖아요. 롤스로이스는 처음부터 이거는 쇼퍼 드리븐이에요. 예, 그래서 코치도어도 이렇게 문짝이 반대로 열리는 코치도어도 있고 오페라 글라스도 딱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오페라 글라스를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좀 고급차 느낌 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야 그럼 프라이드 베타도 오페라 글라스 있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프라이드 베타는 5도어에도 이 오페라 글라스 있는데 요거는 소형차의 이 시계성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리창을 뚫어놓은 뭐 이런 거고 막 이런 거예요. 뭐 6GT, 4시리즈 그랑쿠페 이런 것도 뭐 오페라 글라스 있는데 와 이런 이건 디에로 라인 뭐 이래. 하여튼 이게 다 뭐 케바케야 이게 또 뭐 자꾸 따지고 그러면 진짜 혼나. 요 위장막 둘러싸여있는 이 신형 그랜저 7세대 그랜저 요 오페라 글라스 딱 보면은 이제 독립적으로 뚫려있는 요 오페라 글라스 요게 좀 인상적인데 요게 뭐 처음 보는 그래픽은 아니죠. 1세대 각 그랜저의 이렇게 유리창을 보시면은요 앞유리창 뒷유리창, 오페라 글라스 이게 다 독립적으로 툭툭 뚫려 있습니다. 보통은 유리창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유리창, 뒷유리창 툭툭 다 떨어져 있는 게 이게 디자인적인 특징이죠. 요게 그때 당시 신기술이라고 했던 풀도어 방식을 좀 과시하기 위한 디자인입니다. 문짝을 통째로 철판 한 장으로 탁 찍어내. 그 다음에 유리창 되는 부분만 탁 잘라서 버려. 그리고 거기다 유리창을 넣는 거. 풀도어 방식. 문짝을 하나의 철판으로 만들었다라는 거를 좀 과시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때 당시 자동차 문짝은 밑에 문짝 따로 만들고 여기 프레임은 하나 붙여서 용접, 하나 붙여서 용접, 하나 붙여서 용접 이렇게 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었었거든요. 차체 강성이나 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졌죠. 요거를 쭉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판으로 딱 찍어낸 강성도 살리고 디자인적으로 살린 게 이게 풀도어 방식입니다. 1980년대의 자동차 회사에 좀 고급차에서부터 좀 유행하기 시작했던 방식이에요. 풀도어 방식. 그때 뭐 그랜저만 풀도어 방식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던 포니 엑셀, 프레스토 요것도 풀도어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때 현대자동차는 야 우리 이것도 해보자. 이거 좀 원가 들어가고 뭐 해보더라도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정상급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할 수가 있어 라고 진짜 막 이렇게 발에 땀나도록 노력하던 시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포니 엑셀 이런 것도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야 되고 뭔가 막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머리 싸매고 해가지고 만들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프레임 리스도 아주 스포티한 느낌의 프레임 리스도와 이 쇼퍼 드리븐 회장님 타는 차의 상징인 요 오페라 글라스 요거를 두 개를 다 이렇게 넣은 차가 사실 제가 막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1983년식 닛산 세드릭 요거에 프레임 리스도에 오페라 글라스까지 넣은 차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은 억지스럽게 넣은 거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은 프레임리스도의 요 뒷문짝의 끝부분 요거가 이제 이 뒷바퀴랑 요렇게 간섭 때문에 여기를 맨 끝에까지 다 내리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상하게 해결해서 거기다 플라스틱 같은 거 덧대고 이렇게 오페라 글라스도 약간 어눌하게 이렇게 여기 적용을 했더라고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만들 때는 이 뒷문짝의 밑부분이 뒷바퀴랑 또 이렇게 간섭이 생기는 거를 또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프레임리스 도어에서 여러 가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랜저 XG는 뒷유리창이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내려간 거 보면은 여기 어깨 부위에는 약간 유리창이 올라와 있게 이게 뒷바퀴가 이렇게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뻥태기가 여기 찍은 영상 요거 신형 그랜저 영상 보면은 프레임리스도의 이 고무 패킹 부위, 고무 패킹의 그 모서리 부위가 좀 이렇게 마감이 잘 안 된 것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내가 이거
꿈에서 안 된다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하려면 고무 패킹을 기존에 있던 거 활용하지 말고 별도의 고무 패킹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여기 유리창 안쪽에 있는 부분도 매끈하게 보여야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로서의 완성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내가 막 이렇게 그걸 막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막 자다가 잠꼬대를 막 그렇게 만들면 프레임리스 도어가 안 되고 그 와이프가 막 끼까부더라고. 뭐 잡고들 할 정도니까 이게 지셀이도 말을 안 듣는데 왜 이게 뻥태기 그 영상에 이게 그게 프레임리스도 하면 거기 매끈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몇 번을 이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 이게 완성품 아니죠 이게. 만들던 중간에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뒤에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 거죠. 만들 거죠 이게 이게 프로토타입이라서 이럴 거예요. 신형 그랜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게 빵빵 이렇게 터트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제가 최초 유포를 하게 되면은 제가 또 뭐 산업기밀 유출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가 또 불려다니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피해 다녀야죠 이런 거. 다 꿈 얘기예요 다. 다 이게 허풍쟁이 꿈 얘기 뭐 막 이런 거예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한낱 이 꿈 얘기를 그냥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그냥 허풍쟁이 50살 아저씨예요. 저 믿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